안녕하세요. 안 선생입니다. 등교 계약을 하게 되어가지고 선생님들 지금 엄청 바쁘시죠? 학생들이 등교를 했으나 모둠 활동은 할 수 없고 선생님들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수업을 이어나가시다 보면 정말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구글에 문서 공유하는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모둠 활동은 아니지만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신다면 파일 공유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글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점 9개 눌러 보시면요.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스프레드시트도 보이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문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유를 해 주고 그 템플릿 안에서 아이들이 각자 자기 모둠 또는 본인의 칸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템플릿을 하나 가지고 온다라고 해 볼게요. 음 예를 들어 요런 것들. 이제는 수행 평가를 과제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학교에 태블릿 PC나 아니면 아이들이 모바일 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구글 문서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빠르게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요런 형태의 선생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런 형태의 이 문서 파일이 있다라고 해 놓고 레시피 만들기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1단원 요런 식으로요. 안에는 필요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죠. 이 공유 버튼을 눌러보면 기본적으로는 나한테만 공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사용자 및 그룹과 공유하면 사용자 또는 그룹을 내가 직접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메일 계정을 내가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링크를 공유하게 될 건데요. 링크 보기를 보시면 제한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이라고 해 놓으면요. 나한테만 비공개되어 있던 문서가 이 링크가 있으면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도 설정을 또 바꿔 주셔야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뷰어라고 돼 있죠. 이 링크가 있는 사람들은 읽기 전용으로만 볼 수 있다라는 게 뷰어의 형태이고요. 댓글 작성자는 이 글에 대해서 댓글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 문서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아이들에게 문서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게 하고 싶을 때는 편집자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이제 설정해 주시고 링크를 복사해 놓으면 이렇게 복사된 링크는 아이들이 어디든 들어와 가지고 누구든 어느 곳에든 텍스트를 입력하고 서식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문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를 어디다가 복사를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단톡방이 있다면 거기다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공유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선생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클래스에다가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스트림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수업에서 해당하는 수업에 들어가셔 가지고 글을 쓰셔도 괜찮고요. 만들기 해서 자료 요런 걸로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링크를 붙여 넣기를 하시면 또는 클릭 버튼 추가해 가지고 링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두시면 요렇게 하시는 게 더 깔끔하게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공유가 되겠죠. 복잡하게 단톡방에 매번 올려준다거나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해당하는 반의 아이들이 클래스룸 들어와서 "이거 문서 열어서 작업하세요."라고 하면 아이들이 바로 이 문서에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를 만들거나 프레젠테이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 좀 있는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 열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모둠별로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지정해 주고 예를 들면 똑같이 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 놔 가지고 1조는 1번 슬라이드에, 2조는 2번 슬라이드에, 3조는 3번 슬라이드에 요런 식으로 해서 각자 기사를 하나 골라서 너희 모둠에서 역할을 정해서 누구는 who를, 누구는 when을, 누구는 where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모둠에서 협업할 수 있는 템플릿을 주어주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할 때는 제가 해놓은 것처럼 간격을 정확히 나눠서 아이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문서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호하게 전부 다 주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역할을 나눠준 다음에 그거는 이제 교실 상황 속에서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본인의 영역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서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 경우 라면 본인의 의견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다음 장에다가 표를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든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번호 해서 1번, 2번, 3번, 4번 요런 식으로 쭉 내려서 본인 번호에 해당하는 칸에다가 어떤 답을 쓰게 한다든지 또는 앞에다가 학번 이름을 쓰는 칸을 만들어서 직접 본인의 이름을 쓰고 응답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을 누가 채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하는 데 책임감이 좀 더 강해지게 되고요.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해당 화면을 아이들이 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TV 화면 또는 스크린에다가 이렇게 크게 보고 계시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다른 친구들의 진행 상황도 보면서 본인 것도 채우면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이런 식으로 동시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는 하였으나 어떤 의사소통이라거나 협업 같은 것들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요런 툴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원래 하던 모둠 수업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더 사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툴들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